미키마우스가 시장을 살렸다? 디즈니가 쏘아올린 신호, 주목할 주식들 같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 디즈니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래도 많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주목할 포인트들, 관련 주식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디즈니 CEO가 자신 있는 모습을 또 보였고요. 실적과 전망도 좋게 말하면서 시간 외에서 한 7%, 8%까지 상승을 했는데 또 요즘 변동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워낙 요즘에 디즈니 주가가 부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안티 디즈니들, 디즈니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정도로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많았죠. 그랬는데 실적이 잘 나왔고 하니까 이 디즈니 CEO가 안티 디즈니들의 입을 닫게 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보시는 게 디즈니 주가 3년 차트인데 한 150불 언저리에서 거래가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제 사실 코로나 직전 2019년 고점 정도 수준이니까 거의 3년 제자리라고 봐도 될 정도로 횡보를 한 상황입니다. 어떤 분도 여기 써놨던데 미키마우스가 주식시장도 구했고 디즈니도 구해준 거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시던데요. 지금 디즈니를 안 들고 계시더라도 이런 대형주들 실적이 잘 나와서 반응도 좋아야 또 같이 증시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도 좋고 오르니까 잘 나와주는 게 저희한테 두루두루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다행인 것 같은데 디즈니 실적 나온 김에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요약하자면 테마파크가 밀어주고 미디어가 끌고 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디즈니 매출은 상당히 간단한데 거의 3분의 1은 테마파크, 또 나머지 3분의 2는 미디어 엔터. 많이들 아시는 디즈니 플러스 이런 쪽은 다 미디어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테마파크 쪽이 대박이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실적 상승분의 대부분이 테마파크가 원인이 큰 것 같은데요. 거의 코로나 때문에 근 2년 동안 테마파크가 박살이 나 있었는데 실적이 완전 예상치를 뛰어넘었고요. 저도 이렇게 잘 나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쪽도 선방을 해줬습니다. 매출도 압도적으로 기대치를 넘어섰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모두 예상치를 훌쩍 넘었습니다. 깜짝 놀랐을 정도로 실적이 잘 나왔는데 먼저 이번 실적의 1등 공신 테마파크 쪽 보면요. 사상 두 번째로 좋은 테마파크 실적입니다. 분기 기준입니다. 그리고 미국 국내만 따졌을 때는 사상 최대 매출 및 영업이익일 정도로 엄청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라는 말은 이미 코로나 이전을 회복하고도 남았다는 거죠. 시장에서도 디즈니 코로나 끝나가니까 회복은 하겠지만은 뭐 회복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이제 흑자 전환했으니까 한 요 정도 회복하겠지 했는데 예상치에 거의 2배 가까이 실적이 잘 나와버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당긴 셈이 되는 거고요. 딱 그래프도 보시면 영업이익이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확실히 회복이 되고 있구나 이런 게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실적과 이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만 두 가지로 요약을 해왔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테마파크 쪽이 이제 회복을 이끌어주고 첫 번째 여기 써있는 부분이 이제 성장, 미래 먹거리는 여기서 가져오겠다. 스트리밍, 컨텐츠 분야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마파크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 두 번째 실적을 내면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 기대감도 올라가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1인당 매출도 증가한다. 테마파크 와서 쓰는 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것도 당연히 좋은 현상이고 그리고 그동안 테마파크에 투자 많이 해놨었는데 이제 사람들 많이 몰려들고 이제 결실을 맺는 것 같다라고 CEO가 한 번 더 강조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 차펙 CEO가 테마파크 총괄 출신이죠. 그래서 테마파크에 아주 관심도 많고 자신도 있어 하는 것 같은데 이쪽 부분이 회복을 하니까 상당히 뿌듯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그래도 그래서 일단 테마파크 쪽이 부진했었는데 회복을 해주고 있고 일명 리오프닝이죠. 그리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것도 있었는데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오케이 리오프닝 쪽 회복하는 건 알겠어. 지금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건 막아줄게. 근데 그럼 앞으로 먹거리는 어떻게 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다행히도 이번에 스트리밍도 잘 나왔습니다. 2024년까지 2.3억에서 2.6억 명을 만들겠다는 이 목표치 재확인했습니다. 이상 없다. 지금 구독자 늘어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자신감을 표명했고요. 이 목표가 참고로 디즈니 플러스 처음 나올 때 2019년 20년 요때 세웠던 계획인데 목표치를 낮추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 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장이 안심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이건 장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단기로도 우리 올해 2022년 구독자 증가도 과속도 붙을 것 같다. 왠지 봤더니 하반기 될수록 지금 새롭게 진출한 국가들도 많고 신작들도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리오프닝 덕분에 스포츠 중계 요거 호재들도 많다. 예를 들면 베이징 올림픽도 하고 있지만 디즈니가 ESPN이라는 스포츠 채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시너지 효과를 낼 것 같다. 그래서 미래 먹거리도 끄떡 없다고 하니까 지금 시장이 단기, 중기, 장기 모두 긍정적으로 일단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매출의 70%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디어 이쪽 중에서도 좀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구독자 추이인데요. 이번에 예상치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서 총 1.29억 명 정도 여기 써있는 숫자입니다. 약 1.3억 명 정도 이제 유료 구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잘했고 왜냐면 넷플릭스가 최근에 실적 발표했을 때 예상보다 구독자 증가가 둔화됐다 그러니까 디즈니도 그날 같이 폭락했었습니다. 뭐야 넷플릭스가 둔화되면 디즈니도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면서 같이 우려가 꼈었는데 오히려 디즈니는 아니야 우리는 끄떡없어 라고 하면서 구독자 잘 늘렸고 그리고
이거 올해 구독자 더 빨리 늘어날 것 같은데? 라면서 전망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쁠 게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도 두 개를 비교해봐도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만 떼서 이제 따로 구분을 해보더라도 선발주자인 넷플릭스가 이렇게 빨간색인데요. 이렇게 쭉 가다가 최근에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넷플릭스 주가 막 폭락하기도 했었잖아요. 넷플릭스가 한 2.2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22년에 1분기에 우리 이제 한 200만 명 정도 추가할 것 같아 하니까 이제 야 뭐야 완전히 구독자 성장이 꺾이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우려가 꼈었는데, 디즈니는 이제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가속도가 붙는 모습에 이제는 좀 디즈니에 유리한 상황이 온 건가 라면서 기대감이 붙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이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또 하는 얘기들을 쭉 봤는데요. 특히나 강조한 얘기가 스토리텔링입니다.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이 디즈니가 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걸 계속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디즈니 컨텐츠, 예전 같았으면 극장이지만 이제는 집에서도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들을 보고 어차피 테마파크 와서 그거를 경험하는 선순환 구조다, 이게 우리 사업 모델이다 라고 요걸 계속 강조한 게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가 단순히 옛날처럼 놀이기구 타러 가는 곳이 아니라 디즈니가 그렇게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가 되겠구나, 이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또 중간에 한 기관 투자자가 물어봤어요. 메타버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랬더니 자신있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거를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건 알겠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뭐 다양한 경험 그런 거라면 디즈니 말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면서 되게 자신감 있는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2023년에 디즈니가 마침 100주년이랍니다. 이것도 인상 깊은데, 이제 100년 동안 디즈니가 쭉 해오면서 했던 일 자체가 뭐 메타버스랑 다를 바가 없지 않겠냐.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스토리텔링 엔진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인수합병을 통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엄청난 막강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메타버스에서도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디즈니 아니겠느냐, 그렇게 한 번 더 말을 하더라고요. 되게 상당히 자신감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마파크는 마법 같은 장소다. 구체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 엄청난 컨텐츠들이 나올 텐데,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디즈니에서 영화 1년에 한두 편 개봉하는 거 보고 우리가 그게 좋아서 디즈니 테마파크 놀러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1년에 막 수십 편씩의 드라마 컨텐츠 새로운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그거 관련해서 경험하려고 테마파크에 올 것이다, 그리고 와서 돈 쓸 것이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경험을 연결해주는 마법 같은 장소이면서 또 선순환 구조, 이게 디즈니의 힘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마파크라는 게 실물 자산이니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제 리오프닝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테마파크의 실제로 회복과 함께 실적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건 본격적으로 보이는 것 같고요. 코로나 딱 직후부터 빠졌던 매출이 다시 회복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띄게 보이고, 동시에 테마파크도 문 닫으면서 적자까지 갔다가 이렇게 돌아서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리오프닝주로 묶여서 엔데믹이 온다 이러면 주가는 좀 앞서서 움직이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는데, 다만 제가 여기 세모 쳐놨지만은 좀 주의하셔야 될 점은 현금 흐름은 계속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작년이나 재작년 같이 막 유동성이 풍부하던 시기에는 이 정도만 해도 주가 훨훨 날아갈 수 있었는데,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테마파크가 돈은 열심히 벌어오면서 회복하고 있지만 지금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 컨텐츠 투자를 막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금 흐름은 작년 대비 엄청나게 많이 감소가 되고 있고요. 좀 더 뜯어보더라도 실제로 여기 디즈니 테마파크 관련 굿즈 이런 거 팔아가지고 작년에 적자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이쪽은 작년보다 이익이 반토막 났습니다. 쉽게 말해서 테마파크가 열심히 벌어오는 돈 미디어가 까먹는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걸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근데 당분간은 그래도 테마파크 회복은 있는데 또 스트리밍 미디어 이쪽이 치열하니까 주가가 쭉쭉 올라가긴 좀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좀 감안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불, 160불 사이에서 이렇게 움직일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외부 이슈만 없다면 최악은 벗어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은데, 워낙 뭐 주가 변동이 너무 심해서 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은 잘 나온 것 같고요. 지금 그래서 디즈니 실적 나온 김에 디즈니 위주로 얘기를 한번 했는데요. 사실 요즘 보면은 진짜 엔데믹이 되나 마나 긴가민가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데, 디즈니뿐만 아니라 오늘 우버, 리프트 대표 차량 공유 관련 기업들 실적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신호들이 먼저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우버 실적도 제가 잠깐 뜯어봤는데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돈을 버는데, 모빌리티, 차량 공유, 그리고 배달. 근데 이제 배달은 코로나 이전 이후 꾸준히 크고 있고 급성장하고 있고, 모빌리티 이게 코로나 때 박살이 났던 비즈니스였는데 지금 이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다. 물론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또 일시적으로 꺾였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대 이상의 전망을 내놓으면서 우버 CEO가 확실히 모빌리티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승차 공유 예약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했습니다. 혹시 리오프닝 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관련 대표 주식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식들
부분을 또 잘 째려보셨다가 아마 이미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담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은 여기 포인트를 보시면요. 올해 수익률입니다. 2022년 2월 10일 기준으로 기술주, 성장주들은 웬만하면 다 마이너스 나 있는데요. 확실히 올해 리오프닝 여태까지 부진했던 기업들이 좀 앞서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뒤집힐 수도 있지만 유가, 에너지 상승 이런 것들 때문에 엑소모빌뿐만 아니라 에너지, 가스 관련 주식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고요. 항공주들 좀 앞서 나가는 모습이고 분위기 나쁘지 않은 모습 같습니다. 진짜 엔데믹이 온다면 또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대표 주식들인 것 같고, 항공 제조하는 보잉도 플러스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고, 비자 마스터도 올해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이제 플러스 수익률 작년 내내 부진했죠. 정말 재미없어서 노잼주라고 불렸던 주식인데 혹시 이제 실적도 돌아서고, 사실 디즈니 테마파크 가려면 비자 마스터 끌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해야 되니까 연결이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번 디즈니 실적 발표가 또 중요한 힌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또 금리 인상기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주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에어비앤비 요것도 이제 곧 실적 발표인데, 물론 워낙 유망한 주식으로 미리 좀 미래 가치를 앞당겨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싼 건 사실이기 때문에 유망해 보이더라도 유의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콘서트 관련 주식들 그렇게, 그리고 디즈니 방금 보여드렸던 지금도 여전히 한 30% 빠져 있습니다. 이게 거의 역대급 하락 폭인 것 같은데요. 테마파크 부분 해소되면은 그래도 많이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올해 또 플러스 수익률 좀 돌아서주길 기대를 해보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영상에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 물가가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빨리 금리 인상해서 물가 잡아야 된다 이런 뉴스들 많이 보셨잖아요. 오죽하면 백악관에서 물가 발표 하루 전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인플레이션 물가 지표가 나올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꺾일 거다, 놀라지 마라, 둔화될 거다,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해서 이렇게 될 정도로 시장에서 워낙 걱정, 우려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해소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오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너무 몰두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원칙대로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운영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3월달 3월 15일 16일 이때 또 금리를 올리느냐, 또 얼마나 올리느냐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올해 내내 걱정을 주는 부분일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지만은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사실 주식 투자를 할 타이밍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걱정만 하고 있으면 이거 보고 산다, 이거 보고 산다, 이거 보고 산다, 주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이런 거에 걱정하시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주식, 어차피 이런 외부 이슈와 상관없이 내가 진짜 더 사고 싶었던 주식을 사는 기회로 삼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명 꿀잠 포트라고 제가 한 번씩 보여드리는데, 물론 외부 이슈로 떨어지면 마음 아프고 좀 기분 안 좋지만 그럴 때에도 괜찮아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 위주로, 주식들 위주로 포트를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잠깐 제 책과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보유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매매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하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해외 주식 거래해 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 드립니다. 한 가지 팁인데요.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면 100만원 거래 금액이 바로 채워지겠죠? 게다가 제 투자 다이어리를 받을 수 있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로 옮기시면 제 투자 다이어리와 함께 최대 10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상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넷플릭스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이나 테슬라 당첨되면 정말 좋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 해보려고 하시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